네, 앞에 계신 분들도 다 와주세요.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진 찍어도 되나요, 기자님? 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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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미성년 자녀를 둔 성별 정정 허용을 하는 오늘 모든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원래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 앞에서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대법관님들께서는 왜 판례대로 안 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네, 제4차 미성년 자녀를 둔 성별 정정 신청 허가에 대한 것들을 불허를 촉구하는 4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타긴경입니다. 국민의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모두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대창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왜 모인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아빠를 엄마라 불러야 하고 엄마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대법원장은 각성하라! 네, 정보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4회차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 정보관님께서 잘 봐주고 저희들을 계시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그 또 경찰관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시벨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력을 아까 불태워서 대법원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목소리를 큰 목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데시벨을 측정을 하신다고 그래도 경고가 몇 번 있으니까요. 조금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찰 선생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년 전 대법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때에도 이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가 대법원에 잠시 화장실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집회를 하고 정교조 때문인지 무엇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호가 넘는 큰 액자에
대법원 안에 로비에 뭐가 써 있었냐면 젠더가 답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저희가 너무 놀라서 여러분 100호면요 100호짜리 액자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저도 저희 언니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곳에 100호가 넘는 그곳에 액자에 젠더가 답이다라고 써 있어요. 젠더가 답입니까? 대법원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찰 그 안에서 하시는 분이 얼른 나와서 직원이 저희 핸드폰을 뺏어서 삭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미 저분께서 다른 분한테 전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성을 말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젠더 포럼을 국내에서 최초로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을 했더니 자기는 그러한 포럼이지만 잘 알지 못했다라고 비겁한 변명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의 판례도 깨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성혼을 만들려고 하는 대법원은 각서하라! 네, 오늘은요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모두가. 네, 첫 번째 발언하시기 전에 모두 발언,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는지 취지 발언에 대해서 기런평 교수님께서 동반형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법원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사실은 이런 논의의 결과가 앞으로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모이는 대법관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대다수 국민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대법관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는 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나쁜 것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서구에 있는 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서구의 성적 타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서구는 이미 포르노를 합법화했고 또 어떤 데는 성매매도 합법화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합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의 경우에 평균 사생아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10명당 4명이 혼에 밖에서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하루는 아이가 와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말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 아빠와 사는 경우가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은 엄마 아빠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깨어진 가정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법관들께서 바른 결정을 해주셔서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 불행한 길로 우리 국민들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댐 앞에서 간절하게 댐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 구멍을 뚫어주겠습니까? 뚫어주면 안 되지요.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고 희생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해서 쉽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판결을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과 제도와 판결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희생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관들께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또 윤리도덕과 정말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지를 고려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정말 깊은 학식과 경륜으로 바른 결정을 할 거라고 믿고 또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호를 해야 되는데요. 구호를 못하게 합니다. 네, 시대 정신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고 외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인권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님 또 법리를 잘 풀어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속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나니까 좀 덥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날씨가 변하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전파될까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벗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크게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실외 활동도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쓰시고 또는 강제적으로 해서 쓰시는 이유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리를 아니면 건강을 침해할까봐 우려되는 마음에 또 걱정되는 마음에 다들 자발적으로 지금 또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미성년 자녀들 둔 부모에게도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저는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009스 117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다수 의견 자체가 부모가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성별 체계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법률은 없다.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해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이어온 성별 체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해 왔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게놈 프로젝터, DNA, 유전자 다 하기 때문에 사람 세포 하나하나를 검사해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전자가 워낙 머리카락부터 손톱, 발톱 모든 것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검색해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다 염색체로 다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문제를 그리고 이 생물학적으로 판단했던 이 문제를 단지 법의 성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변했죠. 사회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인식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이라고 인식되고 여성이 남성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자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판례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남자를 여자를 바꿨다고 해서 또 여자를 남자를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별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성별을 변화시킬 거면 그 DNA 유전자 염색체 자체도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남성이 여성으로 갔다가 다시 남성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평생 그 사람이 각종 합병증과 또 정서적인 우울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성별 정정 허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의 인격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줘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결혼하기도 않고 자녀도 없는 그 개인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성별을 바꾸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뭐냐? 멀쩡하게 결혼한 사람이 그리고 멀쩡하게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성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부모인데 남녀가 결혼해서 만나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 자녀의 엄청난 충격, 그 복리 그리고 훼손되는 것을 누가 감당을 해줄 것입니까? 저희가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을 바꾼다는 거, 성별을 바꾼다는 거, 사회적 인식이 변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통상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도 그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남녀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라라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번 대법원 판례였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지금 대법관 분들 중에는 전혀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또 성정치 그리고 성소수자를 인권이라고 표현하면서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단체 출신의 대법관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려스럽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그 다른 대법관들을 오염시킬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식의 바탕을 두고 또 대법관들의 지금까지 본인들의 양심에 비추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양심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면 결코 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전원합의체로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뒤집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모두 모여서 반대 의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 자체도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할지 법에서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했고 사법부에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요건으로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안 된다. 특별히 미성년 자녀들 둔 부모는 안 된다. 라는 소극적인 요건을 분명히 전원합의체에서 기재했지만 오늘 아마도 논의될 부분이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 허가해주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자. 즉 판사가 그것을 이익 형량을 해서 미성년자의 복리가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그 개인의 복리가 우위에 있는지를 각 판사들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대법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풀어버리면 어떤 법원에서는 허용해 줄 것이고 어떤 법원에서는 불허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이 판례, 일반적인 우리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동 사건에 있어서는 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 곳이 물꼬가 트인다면 결국에는 해준 곳으로 가서 또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웃긴 법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은 그 부분을 반드시 대법관 분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우려하셔야 되고, 정말 기준점이 없어진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겨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말 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상 이 혼인이라는 것, 가족 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양성, 즉 남녀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률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반드시 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남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혼인 중에 허용한다든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 헌법에 반하는 일, 즉 동성혼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지지하게 되는, 또 합법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지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가장 우려를 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이 성별정정 신청 허가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지만, 아마도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까지도 전원합의체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일을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고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판결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나 또 혼인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주고 싶으시면 그거는 사법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판결로서 또한 이러한 사법부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평생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결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식, 헌법에 반하는 일을 사법부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복리를 훼손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고 또한 사법부의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되고, 대법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오늘 논의하실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싶지만 구호는 안 된다고 해서 괜찮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 앞에 보시면 아동인권 침해하는 동성혼의 우회적 합법화, 사법부의 위헌적 입법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전 아동인권 침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동인권 침해하는 성별정정 신청허가 반대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쳤으면 제가 먼저 선창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인권 침해하는 성별정정 신청허가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총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신고가 들어가서 해산 절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외치겠습니다. 네, 같이 외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지 마세요. 저 혼자 말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홍길동이냐, 아빠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엄마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름조차 부모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미친 악법을, 이상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해산 명령한다고 합니다. 네, 해산 명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이어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 있습니다. 법무법인 L 플러스 대표 변호사이신 윤영군 변호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용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사실 저희가 아침밥도 못 먹고 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거 하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 대법원에 앞에 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 앞입니다. 또 대법원장님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우리 경찰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고자 이곳에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또 경찰관님들의 보호 아래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까요? 법관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에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없는데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관님들이 모여서 논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서 성별 정정 허용과 관련된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법관은 무엇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죠?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확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가 대법관님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법관은 헌법이 있는지 법률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제도와 또 성별 정정 허용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기혼자는 성별 정정 허용을 할 수 없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기혼자라는 것은 혼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36조 1항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성립뿐만 아니라 혼인의 유지 또한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혼자가 성별 정정을 해버리게 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거는 헌법 36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그동안 기혼자는 성별 정정 허용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 정정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생활도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헌법 36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성별 정정, 기혼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허용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상 혼인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상 가족제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님들이 만약에 기혼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논의를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헌법 36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에 법률이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성별 정정 허용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헌법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서만 혼인과 가족생활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법원에는 예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별 정정 관련된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라는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규라는 것은 우리 대법관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법률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법원 내부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님들이 헌법과 예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혼동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대법관님들께서는 심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헌법 103조를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해서 성별 정정 허용을 하게 된다면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위반해서 판결을 내리면 탄핵 조치가 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개인의 존엄성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성년 자녀의 존엄성은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겪어야 될 그 평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우리 대법관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법관님들의 심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4일째 이곳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헌법 규정,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성립된다고 하는 헌법 규정, 이거 하나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안 지켜주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모이게 합니까? 저희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법관님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법관님들 모여서 논의를 하실 때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인권 보장 문제, 그 다음에 헌법 36조 1항에 나와 있는 혼인제도, 가족제도,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동성애자 부모로 인해서 잘못된 법관들의 판결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게 볼 것입니다. 예, 다음 발언입니다. 용인시 자녀사랑학부모연합의 안양효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넷째를 가진 임산부이기도 합니다. 임산부인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대법원 앞으로 달려온 이유는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면서 성별을 바꾸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제정신이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부터의 배신감과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저는 성소수자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혐오주의자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라서 이러는 걸까요? 남편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서 스스로 한 여자와의 결혼을 선택했으며 남성의 생식 기능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성 정체성 혼란을 감추고 남자로 살아와준 남편은 사회의 약자이고 피해자라서 이제라도 대법원은 이런 성소수자를 위해 성별 정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걸까요? 이런 경우 물어볼 것이 참 많은데요. 남편의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되는 순간 남편의 아내였던 저는 그동안 여성과 성생활을 했던 레즈비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별 정정은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남성이 성별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남자와 결혼했던 여성으로 전살처럼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날 남성에서 여성으로 증발해버린 아빠 없이 태어난 사생아처럼 되는 걸까요? 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40이 넘은 남편이 여자로 성별을 바꾸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남편은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이 될 텐데 만약 여성이 된 남편이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남성이라면 남성은 이전에 여성과도 성관계를 했고 현재는 남성과도 성관계를 하는 양성애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여성과 동침했던 남성이었으나 이제는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여성이 되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이성애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남편의 성기는 그대로 두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여성이니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되는 건가요? 남편의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성적 취향은 여성일 수도 있으니 여성으로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남편은 이제 레즈비언이 되는 건가요? 생각하기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남편은 누구에게도 성적 취향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애자가 되어야 편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빗대면서까지 위에서 가정한 이야기는 남자, 여자 이외에 제3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한 극진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동성애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대로 설명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을 법과 정책에 적용한 서구에서는 급기야 자신의 정체성이 개라면서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니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별 정정이 허용되면 동성결혼도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성애 인권단체는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면 자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성결합은 대리모를 사서 자녀를 만들고 자녀를 만든 후 아이가 태어나면 대리모에게서 자녀를 사올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아동 매매입니다. 여성결합은 우월한 정자를 매매해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형으로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결합은 성별이 뒤바뀐 부모 안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요. 그들이 맞고 있는 성호르몬 주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영국에서처럼 남성결합 사이에서 한 남자의 정자를 누나의 난자와 수정시키고 수정아를 어머니의 자궁에 삽입해 자녀를 만들어내는 유전적 근친상간의 형식도 허용되었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자녀의 혼란과 성적 학대의 증가도 곧 대두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성별 정정과 가속화될 동성결혼은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마저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인공물도 아니고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애완인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확실하게 보호되려면 혼인과 가족제도는 반드시 남녀 성별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입니다. 어떠한 과학적 기준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소수에게 사회 질서가 맞춰질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질서에 소수가 맞춰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원 합의체 결정을 유지하여서 최악의 출산율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 경찰관 선생님들께서 그냥 좋게 잡아도 한 30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법원 안에 계신 분들께서는 왜 법을 안 지키는지 정말 학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셈입니까? 정말로. 또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임신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정말로 여자가 된다면 갑자기 나 여자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갑자기 또 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만 말을 했지만 정말로 부인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입니다. 미국 변호사님께서 황수연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을 등교시키고 바로 대법원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일 아침임에도 세상에 이건 또 뭐래, 이 일 어쩜 좋아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의 아빠가 엄마가 되겠다는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 같은 요구를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아서 자칫하다가는 아빠가 엄마로 바뀌어 엄마가 2명이 되는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들 등교시키면서 저도 챙겨서 아침부터 나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리 가족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국가가 생기기 전에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족은 법이 이렇다 저렇다 정하기 전에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 생겼고, 가족은 엄마와 아빠,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족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엄마와 아빠는 단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면서 감당해야 할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법관님들도 가정이 있으시지요? 대법관님 가정에서 대법관님 또는 대법관님의 남편은 아버지로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기능 외에도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에게 대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 맞으시지요? 어머니 2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 맞으시지요? 대법관님,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안 하고 어머니 하겠으니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님, 엄마, 아빠, 아이 중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미성년자인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법이 사회적인 보호막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성년인 한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엄마가 되겠다고 아이에게 2명의 엄마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학대가 아닙니까? 또한 이 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는 요구는 이 사회에 대한 무례한 요구이고 불법적인 요구이고 그걸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테러를 범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아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이 태어나게 한 아이에 대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온 행동 맞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대한민국 사회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까? 대법관님께서 왜 이 건에 대해 기각하지 않으시고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부디 대법관님께서 원하시는 대법관님 본인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법관님과 자녀들이 이루기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을 이 대한민국 사회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올바른 심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호도 외치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뒤로 와주세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온 것처럼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현수막을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네, 왼쪽에 계신 분들 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진을 아직 찍지를 못했어요. 네. 4차 기자회견인데도 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대법관이 사진들과 올바른 판결을 위한 네,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네, 앞에 계신 분들도 다 와주세요.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진 찍어도 되나요, 기자님? 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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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미성년 자녀를 둔 성별 정정 허용을 하는 오늘 모든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원래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네, 사진 다 됐나요? 네, 그죠.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앞에서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대법관님들께서는 네, 왜 판례대로 안 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네. 허은정 대표님 혹시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성명서와 발언을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의 연구실장이신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4일 동안 기자회견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 교수님 한 분을 뵙고 이 사건을 아시냐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이 사건은 어떤 한 남성이 수십 년간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7세가 되었을 때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번호 다 있으시죠? 뒷자리에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보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2번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2번으로만 바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옛날에 이제 호적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은 본인 이름이 나오고 본인의 엄마 아빠가 부 누구 모 누구 나옵니다. 그리고 부에는 또 성별이 남자다 이렇게 나오고요. 모에는 성별이 여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이름이 나오고 자녀의 성별이 나옵니다. 그거를 바꿔달라고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의 부, 모, 엄마 아빠가 나오고 엄마 아빠의 성별이 남자 여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서 부, 모가 아니라 모, 모, 여자, 여자 이렇게 바꿔달라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요구대로 만약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꿔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꿔준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 엄마 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자 둘이 성별이 표시되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게 되면은 자기는 엄마가 2명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이걸 오래전부터 했었죠. 그래서 서구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2명이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 아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그 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모든 문서에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라는 성차별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계신 경찰분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 아빠를 못 쓰는 겁니다. 부모 1, 부모 2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면 성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전환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도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지만 성별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차별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별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는데 성별을 바꿔가자고 하는데 유전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전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권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 인권 단체나 또 이 성전환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술을 안 하고 성별을 바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하급심 일부 법원에서는 그걸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성인데도,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술을 안 했는데도 남성으로 바꿔줍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건과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수술을 안 하고 남자로 법적인 성별을 바꾼 다음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또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서 인공수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자녀의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로 써달라고 했는데 영국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아빠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엄마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법적인 성별은 남자예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에 모 누구누구 성별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대법관님들이 지금 하려는 거죠. 가족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별 자체를 해체하는 일들이 지금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를 없애자는 거예요. 성별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시까지가 된다는 겁니다. 반은 남자하고 반은 여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젠더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젠더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였다가, 이걸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아빠 엄마가 무너지고 남자 여자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성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시대가 를 만들려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람의 결정권이다,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다, 인권이라고 포장을 하고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님들께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개인의 인권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로 바뀌고 엄마가 아빠가 바뀌는 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혼인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혼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외치지 마시고요. 아빠를 엄마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빠를 엄마로 바꾸려 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이 제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호도 외치지 말라고 하고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구호도 못 외치게 하고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데시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경들이 짝 싸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걸려봐라. 데시벨 하나라도 올리면 니네들 다 잡아가겠다. 뭐 하는 겁니까? 집회 해산시키려고. 국민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집권 행동에 홍영태 대표님께서 현장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눈 시술을 받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선글라스 자랑하려고 낀 게 아니라 안과 질환 때문에 그랬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지금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정말 여기 경찰 분들도 너무 얘기 들으면 답답하시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한다고 나오셨지만은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가 정말 답답한 자리요,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법원이라는 그런 이 소위 말해서 무한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 기관이 지금 나라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쫓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대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연 성별 정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신의 영역을 지금 침해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별 정정을 법도 없고 헌법을 위배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생각으로, 이념으로 마음대로 성별 정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들이 지금 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애들도 차라리 창조하시죠. 법도 만들지 못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그 오만이 나는 무섭습니다. 저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저는 대법원 판사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대법원 판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사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탄핵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대 미성년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마음 놓고 지금 하고자 하는 동성애자, 그리고 부모된 소위 말해서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그리고 트랜스젠더인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혐오가 아니라 무한한 불쌍함을 느끼며 정말 답답함을 여러분 앞에서 호소합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까? 저도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내를 생각하면 이거는 명백한 가정 파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가정 파괴 행위를 국가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 파괴 행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의 경시로 인해서 지금 낙태도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한 해에 200만 건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가정 파괴, 소위 말해서 생명 경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반드시
거론돼야 될 것입니다. 그 근본이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 결혼은 반드시 남녀 양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행위는 창조 행위에 대한 신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국가를 지금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군대에 간 저 남자가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내가 남군이 아니고 여군이다 그러면서 여군의 행세를 한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경들도 특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남경으로 들어왔던 남경이 갑자기 여경이 좋아져서 트랜스젠더로 변해서 여경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질서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질서도 무너지지만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가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아내의 입장, 그리고 자식의 입장, 그 입장에 있어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물론 가능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고, 잘못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갑자기 남편이 된 그 아내가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간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아빠를 갑자기 증발시키고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 생활의 책임은 누가 지을 것입니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사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무너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동성애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갑자기 자기들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 커밍아웃 하면서 자기는 여자가 되겠다 하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정의 문제가 이제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의 복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천부장 만부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법원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당신들이 전원 합의체로 간다고 할 때 저는 당신들을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존경을 받는다면, 당신들의 고리체제가 지켜진다면, 대법원이 멸시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이 된다면 전원 합의체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신이 된 양 오만하게 남자다 여자다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는 착각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저는 거기다 덧붙이겠습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사들이 착각해서 자기들이 오만하게 남자다 여자다를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래서 신의 영역을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오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구호도 외치지 못하게 하고,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도 인천에서 6시 반에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혼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 잠깐 부탁을 드리고 학교를 보내고, 네,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국에서 많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해산할 거예요. 경찰관 선생님들께서는. 네, 저희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참아왔던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현수막을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해체하려는 대법원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이 목소리 갖고 안 돼요. 네, 우리 지금까지 못 외쳤잖아요. 4번 더 외칠 거예요. 대법원은 헌법의 판례를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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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멋대로 헌법과 판례를 뒤집으려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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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동성혼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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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미성년자 부모의 성별 정정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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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부모의 가짜 인권전에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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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결정이 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훈심의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약속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